안녕하십니까. 어깨, 무릎, 관절, 날개병원 박인흥 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퇴행성 관절염 때 시행되는 인공관절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그릇된 소문 및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본인께서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는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고 자세히 상담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선 인공슬관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일부만을 치환하는 단구획 부분 치환술입니다. 이것은 손상된 부분만을 이제 치환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전 치환술보다 적은 통증과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전의 종전과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 및 수술 기법의 개량으로 좋은 결과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슬관절 전 치환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인공 슬관절 치환술 혹은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슬관절의 내측과 외측 그리고 전측 세 관절을 모두 치환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성공적인 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이며 적응증만 잘 맞으면 못 걷던 환자를 걷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수술 기구 및 그런 재활 그리고 그런 사후 관리 방법이 많이 개량화되면서 종전에는 10에서 15년의 이제 수명을 보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2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수술이지만은 부정확한 수술이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주 일부에 있어 왔고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관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과 그릇된 소문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그런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술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것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예전에는 그런 관절 수명이 10년밖에 되지 않으며 빨리 하게 되면은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러한 진실은 인공관절 수명은 이제 적절한 임플란트의 선정, 수술의 정확도, 그리고 재활 및 적절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그 수명에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불량한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견딜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임상 경험으로는 75세 이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결과가 좋고 좀 더 재활 기간이 단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으나 이건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 상태 및 그러한 재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 인공관절술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것은 바로 굽힐 수가 없고 뻗정다리가 된다는데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 90도에서 100도, 즉 90도에서 100도 정도만 굴곡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무릎을 구부렸었을 때 직각에서 약간 더 되는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요. 수술 후 재활 및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굴곡 각도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그런 이제 뭐 90도 전후라든지 그보다 못하는 경우, 즉 일명 뻗정다리라고 불리는 그러한 좀 불량한 결과가 아주 일부에 있었는데요. 최근 수술 기법 및 임플란트 디자인이 향상되어서 무릎 굴곡 각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각도가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130에서 135도 정도를 굴곡 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재활이 중요하고 무릎을 다 펴고 구부리는 관절 운동을 잘하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그런 이제 뻗정다리가 된다는 그런 공포라든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것은 한국형 관절이 나와서 바닥에도 앉을 수 있다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릴 수 있는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이 나오면서 생긴 소문입니다.
최근 그러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무릎 구부릴 수 있는 그러한 환자분들의 필요가 많이 증가가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많이 구부릴 수 있는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수요를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135도 이상의 고도 굴곡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120도 정도의 그런 인공관절에 비해서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더 그런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증가되었고요. 그러한 이제 각도가 많이 이제 그런 향상되면서 기능 향상 및 그런 환자분들의 만족도 역시 이제 조금 더 이제 증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전 디자인과 비교해서 환자 만족도 및 그러한 임상 결과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제 구부리는 그런 자세나 그런 것들에 이제 인공관절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모가 조금 조기에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와 뼈와의 그런 어떤 고정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 이제 그런 조기 실패가 나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릎 인공관절술에 대한 네 번째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전보다 조금 열어서 예쁘게 조금만 열고도 한다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 침습 수술법에 대한 그러한 이제 소문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손상도 적습니다. 따라서 소형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는데요. 하지만 3개월 이후에 그런 이제 장기적인 효과는 그런 기존 방법과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수술 시에 이제 시야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수술 관련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인공관절 그런 정렬이 올바르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절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볼 시멘트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가 좀 남게 돼서 그런 잔유물에 대한 로 인한 그런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 인공관절술에 대한 다섯 번째 오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컴퓨터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을 해야 정확하다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 항법장치 수술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항법장치 수술법 그리고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CT랑 MRI를 이용해서 그런 제작한 환자 맞춤형 수술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문이 나가겠는데요. 진실은 임상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기존보다 다소 좀 길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에서 이러한 수술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존 수술 방법이 조금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골 변형, 이렇게 뼈가 이렇게 심하게 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고관절, 인공관절로 인한 그런 기존의 이제 내고정물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심각한 골변형이라든지 이전 수술 병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런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해야지 정확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기존 방법이 불가할 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여섯 번째 오해입니다. 이것은 수명이 10년 연장된다는 관절이 나왔다던데 라는 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라믹 관절, 두 번째는 가동형 관절입니다. 그런 가동형 관절은 이제 그런 이제 구부리고 피고와 그 다음에 이제 내외전과 외외전을 허용하는 그런 가동형 관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0년이 연장되나 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진실은 세라믹 관절의 경우에는 임상 성적이라든지 그런 장기 출시 또한 아주 좋은 어떠한 그런 기존 인공관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세라믹 관절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라믹이라는 거는 우리 그 흔히 사용하는 이제 그 밥그릇, 그다음 국그릇에 해당하는 그런 도기 재질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런 금속에 비해서 파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사기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동형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절이 좀 도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다 보니까 탈구의 합병증이 1에서 2% 정도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라믹 관절과 그런 이제 가동형 관절의 경우에는 기존 관절하고 비교했을 때 무릎에 구부릴 수 있는 각도, 임플란트의 마모, 그리고 이제 그런 임상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인공관절에 비해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의 수명은 그런 이제 디자인 그리고 재질도 역시 중요하겠지만은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및 재활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마지막 오해입니다. 이것은 너무 늙으면 못한다던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고혈압, 당뇨, 간장신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심근경색 등 이제 그런 전신질환의 빈도가 다소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병증의 리스크가 더 올라가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온 이제 어떠한 이제 소문에 해당하게 되겠는데요. 기능 회복이 사실은 나이가 드시거나 그런 이제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없으신 분들과 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그런 기능 회복에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런 나이 드신 분도 충분히 그런 동일한 통증 감소 및 만족도를 보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단순한 연령이 아닌 그런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에 의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늙으면 못한다는데 라는 소문은 다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제 인공관절은 이제 검증된 우수한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인공관절은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못 걷는 환자를 걷게 하는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에 대한 그릇된 소문 및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인공관절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시고 상담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날개병원 박윤용 원장이었습니다.